오늘 수요 주식회 주제 열어보면서 시장 전략들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주산업 쪽 주목을 해주셨네요. 자, 이쪽 오늘 또 어떻게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게 원래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원래는 이 섹터가 아니라 대북 관련주들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우주항공 쪽을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우주항공 쪽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저희가 그러면 우주항공 섹터 쪽에 관한 이제 모멘텀이 시장에 있을까 그런 부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장의 우주항공 쪽은 사실 조금 오랜만에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모멘텀이 있을지의 여부들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좀 전에 아까 이제 제가 딱 끊었잖아요. 네. 너무 길게 하면 앵커님이 좀 지루해하실까 봐. 아닙니다. 너무 흥미롭게 잘 듣고 자주 끊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호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는 신호를 꼭 주시면은 제가 잘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주항공 쪽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 패권 전쟁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쪽으로도 이제 우주로까지 패권 경쟁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화성에다 성조기를 꼭 꽂을 거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항공 쪽 섹터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스타쉽 같은 경우는 올해 정도면 25회 정도 이상 발사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 쪽에서도 대응이 나오고 있죠. 중국 쪽에서도 계속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위성을 좀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무슨 좀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미국 쪽하고의 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게는 기회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국내 쪽에서 보게 된다라면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우주항공청에 대한 얘기가 작년엔 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예산을 좀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27%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우주항공청에 있어서 가장 잘한 부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늘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예산 증가로 인해서 준비할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그 앵커님 그거 보셨어요? 미국에서 위성 발사할 때 다시 착륙하는 거, 재활용할 때 포크로 이렇게 딱 잡는 거. 그 모습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 기술이 발사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우주선을 발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용 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 미국 쪽하고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스페이스X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이벤트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선 지난달에는 세트레가이의 위성이 발사가 됐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찾고 있고 그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업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빛 시리즈의 발사체가 7월 달에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원래 올해 초에 발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1월 달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과거의 주가를 보게 되면 누리호 3차 발사 때
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군 쪽의 정찰위성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23일경이죠. 미국 현지에서 발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찰위성이 올해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4, 5기에 이어서 5, 5기까지 발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좀 정찰위성에서 425 사업이라고 일컫는데요. 이 425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아이템, 사업을 구상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우주항공 쪽 섹터에는 충분히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주 관련한 일정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시장에 관한 매수 전략을 잡아봐야 될 텐데 그 일정들 자체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굵직한 일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전략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현명한 그런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우리가 우주 관련한 기업들을 볼 때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좀 선별을 해봐야 될까요? 기준점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어떤 거는 별로다 이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이게 방송용 멘트가 있고 네. 아닌 멘트가 있는데 방송용 멘트로 좀 보게 되면 네. 뭔가 이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고 큰 대형 소재가 있어야 네. 되겠죠. 거기에 따라 시장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는 거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우주항공 쪽 섹터, 즉 로봇 쪽이나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나 이쪽 섹터들도 지금 실적은 나오진 않지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항공 섹터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성장은 지속할 거예요. 성장은 지속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 섹터의 종목군들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와 성장 이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뭐 종목을 하나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몇 개를 좀 한번 봐볼게요. HVM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냥 전망치를 보게 된다라면 적자를 기록했다가 올해 턴어라운드가 다시 되죠. 그러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루미르 같은 기업도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세트레가이를 보더라도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근데 25년도부터는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성장을 해나갈 자리대에 좀 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AP위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적이 최고 실적이에요. 올해 예상되는 부분들은. 그런데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슈와 이벤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그 6월 달 정도면 스타링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링크를 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우주항공 쪽 섹터에 저궤도 항공 쪽이나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슈와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고 난 이후에 주가는 조정을 받았죠.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또 다른 재료가 품고 있고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실적까지 겸비를 한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를 좀 봐도 좋다. 그럼 결론은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제 점점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슈와 이벤트들이 있다. 그럼 결론은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분할로 접근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